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 오후 6시 56분입니다. 6시 지나자마자 방송사에서 출구 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의석수를 예측을 했습니다. 조갑제 TV를 시청하신 분들은 놀라지 않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여론조사에 기초해가지고 또 민주당의 내부 자료에 기초해가지고 어젯밤에 많이 받으면은 이 여당이 법여권이 한 개헌선에 육박을 하고 그건 200석입니다. 못 받아도 못해도 과반수 일당은 된다. 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한 110석 전후를 차지한다면 선방한 것으로 봐야 된다. 저는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면은 대충 틀려도 5% 이상 틀리지, 5%포인트 이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불신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환상을 갖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과반수가 아니라 170석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저는 현재 의석을 지킨다면은 선방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미래통합당의 현재 의석은 미래한국당과 합쳐야 되니까 112석입니다. 112석.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92, 미래한국당 20석 합쳐서 112석인데 오늘 나온 걸 보면은 122석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100석입니다. 3분의 1이니까요. 개헌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료가 나왔는데 글쎄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경합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입니다. 위성정당까지 합쳐서 정의당은 6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로서 요대로 간다면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나마 불행정당으로 해야 되겠네요. 개헌 저지선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형식상 수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한가닥 희망을 걸어보는데 이것도 끝까지 경합지역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합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조사를 보면은 KBS 예측 보도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니까 같다고 봐야 되죠. 합쳐서 155석에서 178석을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178석.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7석에서 130석을 예상을 한다. MBC도 여당이 153에서 170석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통합당 한국당이 116에서 133석으로 예측이 되었고 SBS도 비슷하네요. 154석에서 177석. 그리고 통합당 한국당 합쳐서 107석에서 131석. 통합당을 가장 작게 잡는 쪽에서는 107석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잡는 쪽은 133석. 이렇게 만약 통합당이 한국당과 합쳐가지고 통합당이 133석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건 최상치인데 그것은 크게 이겼다. 이겼다는 말은 없겠지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이 경합지역 등등이 쭉 나왔는데 관심이 많았던 이낙연, 황교안 종로구에서는 이낙연 씨가 10%포인트 이상 이기는 걸로 나오고 더구나 나경원 그리고 이수진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고 고민정, 오세훈, 광진에서는 아주 비슷한 걸로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에서는 아주 이 민주당이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석권을 하고 거기를 보니까 하나 태영호 탈북
공사죠. 그분은 상당히 뭐 강남이니까 강남갑이니까 크게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대구, 부산, 울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압도적으로 통합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 정권이 부산에 공을 들였는데 그게 잘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경북 경주를 주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광우병 난동을 진압을 하고 용산 방화 사건을 진압을 했던, 제가 미스터 법치라고 이름을 붙인 이 김석기 현역 의원이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되었습니다. 컷오프 되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애국 유튜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마지막에 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이분이 지금 당선 가능권에 확실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저로서는 통합당이 마지막에 결정을 잘 해가지고 법치를 지키는 한 사람을 살렸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우리 애국운동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볼이었는데 이분도 지금 경합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합이라고 붙은 쪽은 저게 지금 10%포인트 차이가 나도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오늘 밤샘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은 통합당이 이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여당에 유리한 건 사실인데 이 판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다. 이미 이 판이 여론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 구조를 보면은 통합당이 과반수가 될 찬스가 아예 없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건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아는데요.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율이 항상 통합당보다 뭐 거의 2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축소돼 가지고 지금 26%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31%, 내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30%입니다. 이 보수가 아주 축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히 30대, 40대, 그리고 호남 원적자,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문재인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 하에서 통합당이 지금 의석이 112석이니까 112석을 지킨다고 하면 저는 선방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112석을 통합당이 지켜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다면은 아직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독재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물론 180석을 차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180석을 차지하면은 국회에서 거의 모든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고 국회 의결 과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빼고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위 법률을 막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헌법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과거에 1933년에 히틀러가 했던 수법입니다.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국회가 히틀러에게 비상대권을 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수권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수 때는 손수변의 수라 해가지고 줄 수죠. 숫자가 받을 수가 있고 줄 숫자가 있습니다. 수권법, 정권을 주었다는 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히틀러는 하위 법률을 통해서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최고의 민주적 헌법인데 이렇게 해서 하위 법률에 의해서 무력화가 됐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 독일 시절에 계속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도 바이마르 헌법이 있었지만은 밑에 독재자가 그 헌법을 무력화시키니까 나치 전체주의 독재가 가능했다. 이 수법을 문재인 정권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 법치주의를
흔들 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포함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게 궁금합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기독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친박진당 등 이 우파 세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걸로 나옵니다. 3%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어 가지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상당히 고전했는데 선명한 우파 정당이 의석수 하나 정도는 얻어야 되는데 하는 희망, 특히 광화문 광장을 메웠던 그 인파가 이번에 투표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